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방금 네이버와 관련된 속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이버 측이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경영통합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과 그리고 야후재팬 운영사죠 Z홀딩스 간의 경영통합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공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매지움과 관련된 뉴스도 하나 나왔습니다. 삼상에서 2차 지표를 입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1차 지표에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시장에서 하한가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지난주로 이제 3분기 분기 보고서가 대부분 기업들이 전부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실적 중에서 잘 나온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양통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소가죽을 수입 가공해서 카시트용 가죽과 핸드백용 천연 피혁 제품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피혁 제품의 원재료인 이 원피 가격이 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 원피 가격이 하락을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반대로 동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카시트용 이 가죽이 이 자동차 상위 트림, 그러니까 좀 고급 승용차에 채용되는 비중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3분기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 496억 원, 전년 대비 7.2%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43억 원으로 무려 84%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도 물론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매출액은 7%대 상승인데 영업이익은 무려 84%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 496억 원, 약 500억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무려 28%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한 지금 수익성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은 분기 단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85억 원, 2분기에는 106억 원, 3분기에는 143억 원으로 거의 분기 단위로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는 삼양통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현대기아차의 신차 사이클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제네시스 GV80에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는 9만 원, 손절라인 5만 9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저희가 라이브 매매타임 2주 전부터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요.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4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6%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7위는 김재성 팀장의 홍성그룹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1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 수익률 6.45%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정의준 소장의 위니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8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6.65% 이상 가져가고 있고 5위부터는 수익률이 두 자리입니다. 차동환 차장의 AP 시스템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7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14% 이상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홍성미 팀장의 아미코젠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6일에 매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벌써 목표가가 달성이 됐는데요. 수익률 15% 가깝게 가져갑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AP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15.8%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3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18.88%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1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남아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수익률이 무려 80%를 넘어가고요. 목표가가 달성됐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서 소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재 수익률 6% 가깝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두 자릿수도 아니고 좀 수익률에서 뭐 화끈하진 않는데 뭐 지금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사실 정치 테마주로 엮이지 않으면은 이기기가 힘듭니다.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사실 그렇게 엮일까 싶을 정도. 그러니까 물론 어떤 종목이라도 안 얽힐 것 같은데 얽히는 적도 있잖아요.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얽힐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그냥 탄탄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다변화하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기를 타고 있는 건데, 이제 다른 얘기 많이 했어요.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계속 화장품 얘기하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업종을 대분류해서 분명히 의류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HTS에서 여러분들 클릭해 보시면 다 코스피 유통업, 그리고 그 다음에 중분류의 섬유 및 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섬유 및 의복 업종이에요. 지금 속해 있는 거는. 그래서 LG 패션, LF라던가 한섬이라던가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언제부턴가 증권사 보고서나 다들 증시를 다루는 뉴스라던가 채널에서 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 항상 탑으로 다루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턴가.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 사업이 워낙에 어떤 슈팅 스타로 떠오르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의류업종에서의 어떤 딱히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없어서 화장품이 신선하게 올라오니까 그걸 다룬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류업종도 나쁘지가 않다 얘기를 들으면서 몽클레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음은 다 틀려요. 요즘에 발음을 자꾸 이상하게 쓰더라고요. 르브론 제임스나 스테판 커리도 원래 그렇게 썼었는데 요즘에 또 되게 희한하게 써서, 그쵸, 어렵게 쓰죠. 근데 그게 어떤 발음을 영어나 이탈리아어나 다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몽클레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몽클레어가 이게 사실 몽클레어가 망할 뻔했거든요. 망할 뻔했는데 완전히 이거가 그거였어요. 몽클레어는 원래 지금 고급 패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의 몽클레어 역사를 보시면은 거의 망할 뻔했는데, 어떤 스키복이나 패딩 쪽을 파서 로고를 희한하게 그 로고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로고를 만들고 나서 갑자기 그 패딩 명품으로 떠올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댓글에는 또 한국인들 때문이다. 그런 약간 비하도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저거 비싼데도 다 득달같이 달려가서 사주니까 떴다. 근데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현지분인지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명품 거리에 산다. 자기 상류층 사는 데 사는데 여기 와보라고. 얼마나 지금 몽클레어가 잘 팔리는지. 댓글에서도 댓글 전쟁이 일어났던데, 어쨌든 몽클레어가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수입해서 팔고 있고,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에 대부분 입점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방금 전에도 날씨 뉴스 중간에 들으셨죠? 근데 날씨 뉴스는 잘 안 드시나요? 날씨 뉴스에서 앵커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영하 10도 이하로, 10도가 기온이 더 내려갈 테니 내일부터는 패딩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준비하셔도인가 입어도 좋단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패딩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패딩을 지금도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은 벌써 몇 주 전에 준비하셨죠. 그래서 몽클레어 패딩이 굉장히 지금 매출이 올라가는 팩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아마 동이 났을 거예요. 사이즈를 구하기가 힘들 것이고,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겨울철 수혜주,
한섬이나 LF를 보시면은 그 겨울철 수혜주라고 해서 의류 업종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화장품 업종의 성장성으로 굉장히 아주 극렬하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걸 반복했다면 이제는 원래 겨울철에 수혜주로 의류 업종이 오르는 그 부분 때문에 또 오르는 추세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타서 어느 중간 정도에서 지금 그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대를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겨울철 패딩을 준비하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한 주를 장만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칠 팀장님께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에 롯데 정보통신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5%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 내 이제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롯데정보그룹 내에서 이제 사업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 4분기 측면이 아무래도 롯데정보통신에서는 성수기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고 이제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성수기 있고 그리고 3분기에 비해서 4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나 실적 부분이 아무래도 상승한다는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 46,500원이 저항선 부근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61선과 120선이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정배열 차트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44,000원, 45,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이 46,500원 선을 돌파한다면 기존에 더 높았던 저항선 부근이었던 49,300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라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수 소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꽤 남았네요. 오늘 뭐 좋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암울한 전망을 하기도 했었고, 뭐 좋은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 의 여론은 보니까 뭐 모든 신문사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트럼프의 재선에 약간 부정적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완전하게 결정을 해줬어요. 이제 계속 그 박스권에 있을 때 물론 상승의 확률이 굉장히 높으나 완전히 확정을 짓는 모습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완전히 확정을 지어서 이제 또 새로운 영역으로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트럼프가 뭐 자기 거기 주지사를 잃고 뭐 이러고 있다고 뭐 탄핵 민주당 하원 쪽에서도 탄핵 절차도 밟고 있고 이러는데 주가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이렇게 좋고 주가가 좋은데 주식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들고 있어서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나라 정부도 그렇고. 근데 지금 미국은 지금 너무나 좋아요. 주가가 지금 여기서 지금 새로 이렇게 시작이 돼버리면 다시 한번 또 2016년에서 18년간의 황금 같은 2년처럼 치솟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상은 우리나라 증시가 아무리 개별적으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저렇게 굳건하게 지수를 이어가는 한 후발 증시인 코스피도 뒤따라가서 느리지만 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지수 관련주를 하셔도 좋고 요즘에 워낙에 테마주, 정치 테마나 이런 것들이 엄청 떠오르잖아요. 바이오가 굉장히 강세를 띠다가 살짝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개구충제라던가 뭐 EHLB 신약 관련해서 뜨다가 그것들이 정치 관련주로 다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 1등 하는 것도 정치 관련으로 엮여서 엄청난 급등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뭐 테마주를 하셔도 좋고 미국 증시를 보고 지수가 좋으니 코스피의 지수 관련주를 하셔도 좋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라던가 지금 증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장세가 될 것 같아요. 대형주도 괜찮고 뭐 그런 테마주를 쫓아가시는 분들도 아직 테마주들이 흐름이 살아있어서 메뚜기처럼 팔팔 뛰면서 옮겨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잡으시면은 겨울철에 따뜻한 패딩 하나 장만하실 돈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전략 듣고 왔는데요. 그 사이 또 네이버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라인 주식을 주당 5,200엔에 공개 매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해서 계속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2% 가까운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상철 팀장님께서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국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전일장, 이제 미국장이 다우존스가 최고가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코스피 시장도 아무래도 환율 측면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아무래도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오늘 바이오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지원의 임상 결과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불안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지금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OLED 관련주도 계속 상승세의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시고 조정 구간에서 대응해 보셔도 좋은 전략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11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금요일에 시장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의에 가까워졌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코스피 시장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2160선에 완전히 안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59%의 상승 흐름을 타면서 668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이 지난주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거듭 표명하면서 우리 시장 함께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시장을 움직일 여러 가지 이슈를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매지움 같은 경우에는요, 간밤에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차 지표에선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1차 지표에서 결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9시 장 전에는 하한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경영통합 합의서를 체결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해서 좀 속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라인을 주식수당 5,200원에 공개 매수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뉴스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2%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7만 7천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5위권은 현대차 약보합권 12만 5천원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가 1% 넘게 빠지고 신한지주가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네요. 1% 넘게 빠지면서 43,2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보합권에 별 움직임 없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방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약보합권 2161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강보합권 669포인트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큰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52,5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도 약보합권에 출발합니다. 14만 6,100원대에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JENM 강보합권 펄어비스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강보합권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헬릭스미스 99,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은 0.03%의 약보합권 39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MW 0.1% 강보합권 49,900원에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매지움 그래도 여전히 9위권 유지하고 있있는 상황인데요. 22만 6,400원 그리고 10위권은 SK머트리얼즈 0.5% 약보합권 17만 7천원에 현재 시장 거래 출발합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서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 인터넷입니다. 몇 번 갖고 왔었던 종목이고 제가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깔려는 건 아니고요. 제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곰 플레이어. 옛날에 저희 컴퓨터 데스크탑 요즘에 안 쓰시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 데스크탑 관심이 없어졌어요. 자연스럽게 모바일 폰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저는 제 기억에 데스크탑 컴퓨터를 받았을 때 뭐 보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깔고 거기서 뭐 제공해 주잖아요. 뭐 저는 조립 컴퓨터를 안 사봤어요. 저는 잘 아는 애들은 보니까 조립 컴퓨터를 막 싸게 사던데 몰라서 그냥 브랜드 컴퓨터 샀거든요. 예전에 그 모바일 폰 시대 전에 우리 막 그 피처폰 쓰고 이럴 때 삐삐 쓰고 이럴 때요. 그때 컴퓨터 막 비싸게 주고 살 때 그냥 브랜드 컴퓨터 샀는데 거기서 뭐 프로그램 제공해 주잖아요. 처음에 뭐 한글이라던가. 근데 이제 그걸 깔고 나서 그냥 어디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냥 그거 프로그램 깐 다음에 바로 이제 곰 플레이어를 깔았어요. 내가 어떻게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냥 깐다고 해서 깐 것 같아. 근데 곰 플레이어를 깔았는데 지금 보니까 곰 플레이어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곰 플레이어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거 깔잖아요. 그 브랜드 컴퓨터 회사에서 제공해 준 거 있는데 뭐 그게 체험판이 넘으면 이제 하나 선택해서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옛날에는 그 V3를 깔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알약을 주로 저는 깔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요즘에도 제가 그 노트북을 데스크탑은 안 사고 노트북을 사거든요. 요즘 아마 그렇게 노트북이 되게 그 이쁘고 슬림하게 잘 나오잖아요. 성능도 되게 좋게. 하나 구입을 했는데 또 그냥 자연스럽게 알약을 깔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그래서 알약을 또 여기 그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그 설치 누르기 전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알약을 해봤더니 여기 밑에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체크한 게 아니라 그냥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주물 홈페이지로라는 거에 체크박스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젊은 사람들은 잘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아주 10대, 20대는 아니지만 저는 이게 그때부터 민감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박스 해제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체크박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러니까 글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자체가 작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설치하는 그 로고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설치할 사람은 설치 버튼만 딱딱딱 누르다가 보면 저런 거를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곰 플레이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뭐가 곰 한 20개 있더라고요. 지금 들어가 보니까 곰 홈페이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줌을 시작 페이지로 변경해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체크박스를 해제를 안 하면 그냥 줌이 시작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곰 플레이어나 알약을 까는데 깔고 나서 이 단계에서 체크박스 해제 안 하면 갑자기 내 홈페이지가 뭐 설정을 안 해놨다면 네이버나 다음으로 해놨었는데 갑자기 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왜냐면 나는 분명히 네이버 다음을 쓰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못 보던 이상한 페이지가 돼 있냐 이거.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마케팅이에요. 이게 지금 줌 인터넷의 기업 개요에 들어가 보면 이스트 소프트의 8인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 이스트 소프트가 60.43%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약을 만든 회사예요. 이스트 소프트도 상장되어 있어요. 주가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다. 안랩도 그렇고 이스트 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좋지가 않은데 이스트 소프트가 60.43% 갖고 있어서 알약을 깔 때 줌 인터넷을 넣은 거고 그리고 곰 플레이어는 곰앤 컴퍼니가 뭐 회사인데 곰앤 컴퍼니 그 회사랑 마케팅 협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약이나 곰 플레이어를 깔 때 자연스럽게 줌이라는 페이지를 접속하거나 강제로 깔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깔렸는데 어떤 초반에 딱 그 줌 홈페이지를 봤을 때 끌리는 부분이 있거나 그쵸 매니아층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괜찮은데 네이버 다음보다 이게 완전 오픈형 그 개방 서비스거든요. 이제 곰이랑 알약은 닫고 이게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그 코스닥에 상장할 때 이게 미래에셋 제5 스펙하고 합병돼서 상장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목이 이거였어요. 코스닥 입성한 줌 인터넷 검색 포털 삼국지 시대 연합. 그러니까 물론 사실 삼국지까지는 좀 그 오반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지금 네이버 속보로 계속 나갔죠. 왜 우리가 이런 증권 뉴스에서 속보로 네이버가 계속 나가요? 네이버가 너무나 거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네이버가 지금 사실 줌 인터넷 정도의 점유율이면 저런 소식이 나온다고 뉴스에서 탑으로 뭐 속보로 내보내겠어요? 안 내보내죠.
근데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는 너무 거대한 양강 구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고, 근데 이제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 삼국지까지 되기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3명의 3위인 건 사실이에요. 예. 네. 뒤를 짧게 하면 돼요. 네, 그 줌 인터넷이 삼국지 시대를 연다. 그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3위 안에 든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2%의 점유율을 돌파를 했다. 물론 이게 아까 이스소프트나 고멘 컴퍼니와 마케팅 협약을 맺어서 강제로 깐 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후발주자가 들어올 때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솔직히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이버랑 그 카카오가 양강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다음도 사실은 네이버에 너무나 지금 그 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조금 2%라도 넘어서 이런 그 삼국지 뭐 시대 이런 여론이라도 형성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줌 인터넷을 앞으로 이용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유율이 되게 작기 때문에 커갈 성장폭도 훨씬 큰 거예요. 성장률은 줌 인터넷이 훨씬 크죠.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왜냐면 네이버, 카카오는 훨씬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퍼센트지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줌 인터넷이 성장률, 퍼센트지는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 미래에셋, 제오스펙과 합병해서 급등락을 반복을 했는데, 이제는 지금 이 차분한 그 주가 흐름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손절가 5,0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국일제지입니다. 이거는 짧게 할게요. 국일제지가 지금 뭐 계속 살아 있습니다. 지금 뭐 테마가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도 세분화돼서 나눠갔잖아요. 지금 HLB를 필두로 해서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가 다 떠올리려다가 그 다음에 바로 개구충제로 넘어갔어요. 근데 개구충제가 바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로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그냥 유지하고 있던 게 이거예요. 국일제지를 비롯해 그래핀이 계속 안 죽고 위로 지금 머리를 들어 올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서울경제에서 취재를 자세히 하셔서 다른 경제 뉴스에 없더라고요. 이 뉴스가 오는 20일에서 21일이 얼마 안 남았죠. 이틀간 미국 그래핀 박람회에 참가를 하는데, 여기에 LG전자, 국일제지, 그리고 나노메딕스의 그 자회사 스탠다드 그래핀, 이거 3개가 참여해요. 근데 그 국일제지가 이제 그래핀에 관련 쪽으로 강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 2019년 1월 달에 IR9에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IR9에서 지금 보니까 3월달인가 6월달에 기업 탐방, 6월달에 기업 탐방 한다고 IR9 주주들한테 그 국일제지 궁금한 사항을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 그래핀 쪽으로 완전 강하게 그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서 이 테마가 다시 살아난다면 주가 흐름이 더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6,000원, 목표가는 8,000원을 하고 이 테마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2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동사는 전자부품을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고, 동사의 주요 산업은 아무래도 유기물 재료 및 반도체 공정용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화학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로 추천드리는 포인트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3분기 매출 성장 측면입니다. 동사의 2019년 3분기 매출액은 2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 전분기 대비 25% 증가, 영업이익은 55억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지만 전분기 대비 40% 증가한 모습으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크게 성장했으니 영업이익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중국 패널 메이커들이 R&D 라인 가동에 따른 샘플 매출 증가에 따른 마진이 감가상각했으나 당해 분기의 경우 중국 고객사들이 수요 전환 문제로 가동률 상승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중국향 매출이 성장이 더뎠고, 삼성 디스플레이향 중저가 모델 제품 비중의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 기준 매출은 상장 이후 최고 기록치를 기록하며 OLED 생태계 확장에 따른 낙수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과 TV OLED 소재 수요 증가 지속 전망 측면입니다. 2019년 애플의 OLED 패널 채택률은 전년 대비 가파르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가동률 역시 큰 폭의 상승이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주가는 한때 13,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BOE 등 중요 패널 업체들이 플렉시블 OLED 라인이 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관련 소재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삼성의 대형 OLED 라인 투자가 본격화에 따라 멀티플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2020년부터 신규 모델 3가지 모두 OLED 패널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며 3년 내 주요 메이저 스마트폰 업체들이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가 본격함에 따라 향후 OLED 소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장기간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0년 EPS 성장률 플러스 61% 증가 전망 측면입니다. 2020년 실적은 매출액은 1,2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 영업이익은 2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로 가파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패널 업체들이 OLED 양산 도입에 따른 소재 수요 증가, 2020년에 삼성의 대형 OLED 라인 투자 본격화에 따라 2020년부터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 가능성, 2020년에는 또 애플의 신규 모델 전량 탑재 및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의 판매량 확대 등에 따라 영향이 견조한 실적 성장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HSD 엔진입니다. 동사는 종합 엔진 생산 전문 업체로서 선박 엔진 사업 및 디젤 발전 산업, 부품 판매 사업, 환경 오염 방지 시설업을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선박 엔진 산업에서 세계 2위의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회사기구 유해가스 기준에 대항할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디젤 엔진 개발 및 고효율 선박 기자재 개발 추진 등에 따라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를 추천드린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LNG로 달라지고 있는 선박 연료 측면입니다. 선박 연료는 LNG로 안전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로테르다 항구에서는 LNG 선박 연료의 판매량이 부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벙커유 판매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을부터 선박용 원성료인 연비를 중심으로 2가지가 차별화되어 발표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박의 교체 수요의 LNG 연료의 교체 수요와 LNG 연료 수요 증가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비가 개선된 선박 용선료 기준 중고선에 비해 20%가량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LNG 추진 선박에 대한 성과 부담도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용선료 프리미엄이 높아질수록 LNG 추진선의 발주가 대한 부담은 더욱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LNG 추진 엔진 수요와 엔진 수주 증가 가격의 측면입니다. 올해 들어 한국 조선소들의 선박의 수주 실적에 LNG 추진 옵션이 장착된 사양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스티어가 2가 발표된 2011년부터 신조선 계약부터 사실상 LNG 추진선의 수요는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HSD의 엔진에 더 높은 가격의 엔진 수주량을 늘려주게 될 것이며 이익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률이 소폭의 흑자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으로 갈수록 이익률은 더욱더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0년 실적 전망이 매출액이 6,707억 원, 영업이익률 1.7% 증가 전망 측면입니다. 동사의 2020년 실적 전망은 매출액은 6,707억 원, 영업이익은 116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 실적과 비교해서 매출액은 10% 늘어난 것으로 전망되며 영업이익은 200억 원이 이상 늘어나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NG 추전 엔진은 기존 석유 연료 디젤 엔진에 비해 10에서 15%가량 높으며 여러 부가적인 부품 탐재 수요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LNG 추진선의 수요 증가는 동사의 매출 성장과 이익 증가에 대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400원, 손절가는 3,7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네이버인데요. 라인과 야후 재팬 경영 통합 합의 발표에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7만 9,500원대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7만 6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인터넷 이 포털 업체들이 합종 연행을 하면서 몸집도 키우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아까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 양대 산맥이라고 했는데 지금 카카오는 얼마 전에 SKT랑 전략적 글로벌 그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NHN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그 카카오톡이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강세라 그런데 네이버의 라인은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초강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소프트뱅크 그리고 뭐 지금 뭐 전략적 제트홀딩스죠. 거기에 이제 뭐 야후재팬하고 밑에 다 경영 통합을 한다고 하니 지금 주가상으로 카카오에 비해 조금 약세라 좀 NHN 주주 입장에서 좀 아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통합을 계기로 조금 주가가 반등해서 NHN하고 카카오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 분야에서 주도를 해나가는 리딩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메지온입니다. 일단 현재 급락하고 있습니다. 12%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삼상 발표했습니다. 2차 지표에서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1차 지표에서는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최낙철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메지온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새벽에 발표가 있었죠. 근데 그 결과가 아무래도 1차 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결과 자체가 뭐 더 나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에 의해서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15%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는 2%까지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위치는 아무래도 지금 그 기대감에, 그러니까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에 의존한 주가가 중장기적 우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조정치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임상 상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0%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지지되는 부근에서 아무래도 대응해 보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11월 14일에 고려시멘트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3% 가깝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제가 우선 목표가를 이제 한 4,100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고려 시멘트는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고 이제 급등을 할 때는 항상 대량 거래를 동반한 급등 그리고 이제 하락 조정을 줄 때는 항상 거래량 없는 조정을 주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일정 부분 박스권 내에서 이제 매물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이제 금일 이제 양봉 캔들이 뜬 상태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아직 살아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중기적인 추세 역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정 부분 이제 3,750원이 1차 저항인데 해당 가격 내에서 이제 한 번 더 터치 후 이제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해당 매물대를 뚫을 시에는 이제 4,000원에서 4,100원까지는 굉장히 이제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제시했던 목표가 4,100원까지는 그대로 강력 홀딩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네이블입니다. 우선 네이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항상 뭐 재무 상태라던가 이제 약간 중기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종목 추천을 했다면 이제 오늘 추천하는 네이블은 약간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해당 설명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무선, 통신 솔루션 및 통신 보안 솔루션의 개발 및 공급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추진 및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이제 멀티미디어, IoT 이제 게이트웨이가 있으며 이제 관련 산업의 성장 전망성에 따라 수익의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시대가 이제 5G 시대인데 이제 기업이 이제 5G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 5G 기술의 안정성이 항상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뭐 5G 통신을 이용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5G가 중간에 끊겨서 데이터 송수신이 느려지거나 단절된다면 이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거 외에도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이 5G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5G 초연결성, 초저 지연성을 위해 지능형 초연결망 기반 사업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5G 관련 수혜주로 상승할 가능성 우선 열어둬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정치 인맥주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네이블이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도 이제 편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은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마트 그리드나 뭐 RCS 등의 관련주로도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을 이제 중장기로 안 보고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은 뭐 재무 상태가 그렇게 막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나중에 흑자 전환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이제 뭐 몰빵을 한다거나 비중을 굉장히 많이 태우거나 오랜 시간 동안 끌고 가는 이제 뭐 중장기나 가치 투자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 분석과 이제 재료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짧게 목표가와 손절가에 터치하는 순간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최고점 7,580원을 찍은 후에 굉장히 가파른 급락이 있었고 어느 정도 바닥권 근처에서 아주 짧게 박스권 매매를 형성한 후에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이어지고 이제 약간의 또 이제 짧은 조정이 있었다가 또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파동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6,500원, 손절가 4,70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2158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피 장초반만 하더라도 윗골이 길게 달고 65선까지 올랐다고요. 8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57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하락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끕니다. 외국인이 더욱더 많이 팔고 있는데 2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30억 원 조금 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지난주 금요일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지만요, 이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1% 가깝게 상승입니다. 85,900원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네이버는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7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현대차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기부터 10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1% 이상 상승하면서 4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40만 2,500원대까지 올랐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합니다. 18만 7,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좀 빠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5만 3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신한지도 지난주 금요일엔 급등했지만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43,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만 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강보합권 66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특징적인 것은 코스닥 시장이 670선을 터치했다는 겁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활발하지 못한 모습인데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고 개인은 160억 원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바이오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은 그래도 강합니다. HLB 2%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14만 9천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CJ ENM 강보합권 15만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또 빠집니다. 1% 이상 하락 19만 6천 원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5위권 여전히 유지합니다. 0.7% 상승세 나오면서 7만 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헬릭스미스부터 KMW까지는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헬릭스미스가 일단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10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휴젤도 마찬가지로 잘 가고 있고요. 0.7% 상승세 나옵니다. 다만 매존이 10위권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총 10위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10% 급락세 나왔고 장중한 때는 13% 가깝게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0만 2,400원에 거래됩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폭 하락합니다. 1,166원대에서 외환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에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선 좀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제약주 중에서 이제 휴원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휴원스 하면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그동안에 좀 잘 아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는 뭐 전문의약품, 뭐 웰빙 의약품, 많은 그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뭐 에스테틱이라 해갖고 보툴리즘 톡신이라든가 필러, 뭐 이런 부분도 현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관심이 있는 그 국소 마취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그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안구건 유쪽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면 일단은 그 국소 마취제죠. 요거 이제 미국 시장을 본격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더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뭐 우리가 FDA 승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것이 승인이 됐습니다. 뭐 작년에 리코다이안이 승인 이후에 이제 본격화되는 건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최근에 새롭게 이제 그 안과 관련해서 뭐 나노 복합 저만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국내 3상이 완료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뜻이 그 최근에 또 이제 생산하고 있는 저만자 같은 부분에 어떤 그 생산의 그 생산 캐파를 늘리면서 성장률을 좀 제고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또 이 보툴리즘 톡신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휴젤이나 메디톡스 이런 부분이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위축돼 있었던 이런 부분이 있죠. 뭐 그동안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짓눌렸었는데 서서히 이런 부분을 회복을 하면서 새롭게 한번 주목받는 그런 시점이 다시 부각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현재 그 판단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뭐 꾸준하게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그 여타 제약보다는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년 대비에 봐서는 올해 약간 주춤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는 그동안에 시설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많이 이제 짓눌렸던 주가도 최근 들어갖고 한 3개월 이상 조정을 받고 서서히 회복하는 단계에 있다. 라고 보시면은 이제 성장 단계 그리고 주가의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그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라갈 때 한번 편승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에 따라서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소저가는 45,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에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체기의 낚아채기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이 사상 최고가를 좀 갱신을 했는데 그걸 좀 한국이 좀 같이 이어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는데 장 초반에 좀 그렇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특히 이럴 때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은 정말 좀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현물들,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좀 시장이 제대로 좀 힘을 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간밤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당장 끝나고 나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뭐 합의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커졌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또 계속해서 좀 확실하게 좀 결과가 깨끗하게 좀 끝내버리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10월 소매 판매에 대한 또 지표가 좀 나왔었는데, 뭐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를 했고, 시장 예상이 한 0.2% 좀 상승보다도 좀 양호하게 좀 나왔던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고, 특별하게 이번 주에는 그렇게 많은 좀 이벤트는 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그 화해 거래 제한에 대한 유예 기간이 재차 좀 연장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합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유가가 좀 바닥에 있을 때 시청자분들께,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유가가 워낙 1년 넘게 바닥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가가 좀 올라올 때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장기 하락에 좀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장기 상승의 좀 흐름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의 좀 종목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락주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정해져 있겠지만 하락주가 좀 간다고 하면은 경기 민감주들에서 경기가 어느 정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 계속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선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에서는 지금 정치 테마주, 그다음에 뭐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AI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년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당에서 여야 대표하는 당에서 보면은 뭐 중진들이 좀 퇴진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좀 정치에 대해서 이제 불출마 선언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만은 각종 이제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이낙연 총리, 그다음에 한교안 대표 이렇게 지금 거의 뭐 대등한 게 아니라 거의 두 분이서의 이제 양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또 이제 홍정욱 전 의원이죠, 헤럴드 대표가 뭐 또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홍정욱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오늘도 이낙연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리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동국 SNC라든가 우원개발, 남성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의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내년 총선 앞두 국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각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펼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이 신재생에너지죠,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관련된 정책, 그다음에 해저 터널 같은 정책을 좀 펼치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 정책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죠, AI. 이거는 뭐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에서의 그냥 크게 먹을 수 있는 그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공장들 좀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자동화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낚아채보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하루 전에 이제 보통 이제 옹호를 좀 드리는데, 제가 이제 옹호를 좀 오후에 드렸을 때 이제 동국 RS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너무 출발이 너무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이런 종목들 같은 좀 여러분들 매매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데이 트레이닝으로 잠깐 뭐 낙폭이 나왔을 때 살짝 들어가서 한 뭐 1%, 2% 정도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자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테크닉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감방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국산업의 계열사로서 제강용 내화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좀 업체인데요. 이 내화물이라는 것은 고온에서 연화되기 어려운 비금속, 세라믹 재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북한 지하 광물 개발 수혜주로서의 북한 테마주로서의 한번 부각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협주로서의 동북 안에서는 테마가 잡혔기 때문에 그거 좀 여기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속회사인 금화철광을 통해서 관광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철강이요. 관광 같은 경우는 가스 이런 거에 또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러시아의 가스 사업이 뭐 잘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업체인 종속 금화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회사가 연간 한 1.5만 톤 정도의 좀 규모의 철강을 좀 생산 시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방열 소재인 나노세라믹의 하이브리드 필러를 개발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또 연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다. 오늘 어제 아침에 여러 기사를 통해서 알겠지만은 일본에서의 그동안 좀 규제를 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또 허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번 또 계기를 내서 정부 측이라든가 기업 쪽에서의 다시 한번 답습하지 않게 해서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또 반도체 사업을 계속해서 정부 측에서 육성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반도체 관련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자회사인 동현 SMT가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의 그 솔루션 공급 기업으로서 선정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장들이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된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쪽 관련해가지고 또 동북 RNS를 또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다 실적들이 다 발표가 다 끝났죠. 근데 또 3분기 실적이 연결 기준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약 15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6.89% 좀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0.54% 좀 증가하면서 약 243억 정도.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20.83%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기록을 좀 하는 부분인데, 연결 기준에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동북아에서 좀 제가 목표가를 원래는 좀 2,800원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표가 이미 도달해버린 그런 상황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한 1~2% 정도의 좀 데이트레이딩으로서 여러분께서 좀 가셔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현저가는 제가 공고 드린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2,415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